뉴캐슬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후 토트넘 호스퍼의 팬들은 팀이 보여준 느슨하고 조직력이 부족한 플레이에 대해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는 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특히 경기 중 3-4명의 선수들이 프리킥을 두고 다투는 장면은 탈의실 내 심각한 불안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가진 권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동료들이 더 이상 그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을 몰아내고 그의 자리와 권력을 차지하려는 비밀스러운 그룹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은 토트넘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며 팀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에디 하우 감독은 모두 자신이 가진 최상의 라인업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토트넘 측에서는 미키 반 더 벤이 근육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뉴캐슬은 산드로 토날리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도박 규정 위반으로 10개월 동안 출전 정지된 후 복귀한 토날리는 뉴캐슬의 중원에 큰 정신적 동기부여와 함께 중요한 안정성과 창의성을 제공했습니다. 두 팀은 최고의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했으며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고루 기회가 주어졌으며 양쪽 골문에서 연이어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뉴캐슬이 기회를 더 잘 활용하면서 깨졌습니다. 37분 빠르게 진행된 스로인 상황에서 켈리가 메디슨을 제치고 측면 깊숙이 돌파한 후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반지가 이를 받아 손쉽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점은 토트넘 선수들의 활력을 잃게 했고 전반 내내 팀의 연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두 팀은 뉴캐슬이 1-0으로 앞선 채로 하프타임을 맞이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동점골을 찾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공을 지배하며 지속적으로 크로스, 중거리 슛, 코너킥, 헤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의 수비진은 매우 조직적이고 규율 있게 플레이했으며 골키퍼 닉 포프의 뛰어난 선방으로 토트넘의 모든 기회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56분에 토트넘은 마침내 동점골을 찾았습니다. 메디슨의 돌파 후 슈팅이 있었으나 닉 포프가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존슨이 재빨리 쇄도하여 골을 시도했으나 포프가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비수 댄 번이 실수로 자책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에게 동점골을 선사했습니다. 이 행운의 골은 토트넘이 필요로 했던 전부였고 그들은 더욱 강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방심한 수비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78분 조엘린턴의 스루 패스에서 토트넘의 두 수비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서 있었고 머피가 침투해 이삭에게 어시스트하여 2-1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런던 팀은 수차례 압박을 가했지만 추가 골을 넣지 못했고 경기는 2-1로 마무리되어 3점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패배는 토트넘과 그들의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팀은 톱4 경쟁에서 중요한 3점을 놓쳤습니다. 경기 후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플레이 운영 방식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느슨한 수비부터 비효율적인 공격까지 전문가들은 토트넘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제시하며 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공격진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며 팀워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메디슨, 쿨루세브스키, 존슨, 그리고 오도베르가 개인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위치를 찾으며 동료의 정확한 패스만 기다렸지만 팀원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러한 패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드리블을 시도하고 정확하지 않은 슛을 날렸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감싸주고 아쉬워하는 장면은 경기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력만으로는 이기적인 팀을 이끌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69분에 있었던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손흥민은 끊임없는 프레싱 끝에 상대 수비수로부터 공을 탈취해 토트넘에 명확한 역습 기회를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도베르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했고 곧바로 공간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손흥민은 두 팔을 벌려 공을 요구하며 오도베르의 패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도베르는 드리블을 시도하고 슛을 날렸으며 그의 앞에는 거대한 수비수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슛은 차단되었고 동점 기회는 이 젊은 선수의 아쉬운 결정으로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손흥민은 이 결정에 크게 실망하며 분노를 드러냈고 얼굴을 감싸 쥐고 크게 외쳤습니다. 손흥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에서 거의 혼자서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치를 찾고 공간을 찾아내며 심지어는 수비를 지원하고 공을 전진시키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동료들의 플레이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모든 노력은 팀워크 부족과 동료들의 협력 부재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토트넘 스타디움 내부에서의 불안정한 상황도 감지했으며
이는 팀 내부의 갈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더욱 확신케 했습니다. 59분, 매디슨이 돌파를 시도하며 뉴캐슬의 미드필더로부터 파울을 유도해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직접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위치는 손흥민과 같은 수준 높은 프리킥 슈터에게 이상적인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우려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의 4명의 선수가 프리킥을 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드로 포로는 공을 움켜쥐었지만 곧바로 매디슨이 다가와 후배의 손에서 공을 빼앗았습니다. 비수마도 달려와 프리킥을 차려했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즉시 개입하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비수마의 머리를 쓰다듬고 매디슨에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손흥민은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침착하고 결단력 있게 해결하여 경기장 내 팀워크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리더십 아래 페드로 포로가 프리킥을 차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많은 전문가들은 이 다툼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토트넘 내의 분열과 비전문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 중 프리킥을 두고 다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의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일치가 아니라 팀 내 분열을 반영하는 깊은 문제를 나타냅니다. 진정한 주장은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팀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재능 있고 영향력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그가 내부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손흥민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의 주장 권위는 도전받을 것이며 이는 토트넘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러거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수들 간의 협력 부족과 탈의실 내에서의 갈등이 토트넘이 최근 경기에서 중요한 승점을 잃은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선수이자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인 게리 네빌도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팀이 모든 상황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 중 공개적으로 다투는 것은 팀 내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며 더 큰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이런 순간들이 팀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흥민은 신속하게 내부 회의를 열어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팀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은 더 깊은 균열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